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본다, 그지? 그동안 도형 단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계속 탭으로 수업했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이야. 경우의 수,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첫 시간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제목이 막 너무 거창하지, 그지? 자, 사건. 사건은 무슨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건 뭐 이렇게 뭐 도둑이 들거나 뭐 강도를 만나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을 읽어보세요. 거기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뭐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뭐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동전을 뭐 던지는 사건 이거, 그지? 자, 동전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면을 뭐 이렇게 세종대왕님 얼굴이라고 하면 이 세종대왕이 아니구나 참.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앞면인데 머리라고 써요. 그래가지고 뒷면은 꼬리라고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면은 H라고 쓰고 뒷면은 T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뭐 그림면 숫자면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 이렇게 썼었어. 초등학교 때는, 그지? 그림면 숫자면. 근데 중학교 와서는 이제 앞면 뒷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면 아니면 뒷면인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 내가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야.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만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경우의 수라 그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사건의 종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자, 사건은 먼저 알았고 경우의 수는 뭔지 알았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동전을 던지면 앞면에 나오는 사건 한 가지고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사건 두 가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를 이루고 있는 눈이 1부터 6까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주사위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성질, 혹시 모르고 있는 친구 있을까봐 얘기할게요. 1이 마주보고 있는 이 면은 6이다. 주사위는요, 이렇게 평행한 면끼리 더하면 7이에요, 7. 그래서 1, 6이 서로 평행하고, 뭐 2, 5가 평행하고, 3, 4가 평행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어? 3하고 6이죠. 자, 그치?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지. 그지? 두 번째.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개념 익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책 없어도 그냥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야.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 6가지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7보다 작은 수. 7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7보다 작은 수니까 1부터 6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가지죠. 두 번째,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 포함이죠. 그죠? 4, 5, 6.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되겠어요? 그래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가지. 자, 세 번째. 2보다 크고. 그 다음 6보다 작대요. 2보다 크면 일단 3부터죠. 그죠? 3, 4, 5. 6보다 작으니까 5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지 써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써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자, 네 번째. 6의 약수. 6의 약수는 어떤 거 있어? 1, 6,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1, 2, 3, 6이 모두 주사위 안에 들어있는 수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4가지. 자,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지라고 단위를 써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몇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쓰지 말고 가지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뭘고 경우의 수가 뭔지 이제 배웠어요. 그죠? 자, 오늘은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개념. 사건 A 또는 사건 B. 여기서 핵심인 단어는 뭐냐 하면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 거나. 뭐뭐 또는 뭐뭐 거나 이렇게.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 뭐 할 거냐면 일단 사건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다음 사건 B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N가지라고 했을 때 또는이나 거나가 있으면 합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래서 M이랑 N을 더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책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서점에 책을 사러 갔는데 10,000원밖에 없었어. 근데 책이 한 권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참고서였는데 영어 참고서는 3종류가 있었고요. 수학 참고서는 2종류가 있었어. 근데 다 10,000원인데요. 10,000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영어 참고서는 3종류고 수학 참고서는 2종류인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한 권밖에 못 고르는 거야. 그래서 수학 참고서 또는 영어 참고서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또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 둘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래서 3이랑 1을 더해주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이랑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지? 왜 엄마가 10,000원밖에 안 줬을까?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배울 우리가 이제 그 곱사건에 가면 이제 엄마가 20,000원을 준 거지. 20,000원을 줘서 수학도 살 수 있고 영어도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걸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A를 골랐을 때 1, 2, B를 골랐을 때 1, 2, C를 골랐을 때 1, 2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지? 각가지 사건에 곱해서, 그러니까 요 A 사건에 각각 2개, B 사건에 2개, C 사건에 2개 이렇게 되거든. 그때는 곱사건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사건 A 또는 사건 B는 얘 아니면 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지. 2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 나 10,000원밖에 없어가지고 영어랑 수학을 다 선택할 수 없는 경우야. 이럴 때 합사건 2개를 더해주면 되겠더라. 됐겠죠? 자, 그러면 2-1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각면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20면체. 정20면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20개 모인 거. 여기 5개, 여기 지그재그로 10개 붙었고 여기 5개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정 20면체인데 여기에 각 면마다 내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숫자를 쫙 매겼대. 쫙 이렇게 매겼는데 그런 주사위가 있대. 그럼 이걸 대굴대굴 굴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던져서 윗면에 적혀 있는 뭐 이렇게 위로 나오는 면이 뭐 굴리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내가 조사를 한대요. 첫 번째, 7의 배수.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7, 14, 21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그죠? 두 번째, 12의 약수가 나온대요. 12의 약수는 1, 12, 2, 6, 12, 3, 4,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럼 6가지. 인데 세 번째, 7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인 경우야. 자, 7의 배수 또는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니까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2가지고요. 12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가 6가지니까 원래는 더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거를 셀 때 겹치는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근데 7, 14하고 여기에 7, 14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2번 카운트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안심하고 더하면 되겠어. 8가지.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7이 있었다 그럼 7을 2번 세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빼야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봅시다. 자, 3-1번 문제는 탄산음료 4가지가 있어요. 탄산음료. 뭐 사이다, 콜라, 뭐 여러 가지 맛이 있겠지, 그지? 뭐 포도 맛 탄산도 있고, 파인애플 맛 탄산도 있었어. 그 다음 과일 음료가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자동 판매기가 있대. 자동 판매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음료를 내가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딱 1,000원밖에 안 줬어.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다 먹고 싶지만 탄산도 하나 먹고 싶고 과일 음료도 하나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4랑 3이랑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된다 그랬지. 되겠죠? 자, 이게 합사건 또는 거나 이런 말들이 있으면 2개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합사건이에요. 2개를 더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곱사건 봅시다. 자, 이번에는 3번째 개념 사건 A 그리고 사건 B.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저기 되게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 같지, 그지?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 그지? 자, 4-1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영어 참고서가 7가지 있었어. 수학 참고서가 2가지 있었어. 근데 엄마가 돈을 2만 원 줬어. 그래서 둘 다 사오래. 영어도 한 건 사오고 수학도 한 건 사오래요. 자, 그러면 영어를 내가 7가지를 골랐잖아. 그러니까 A를 골랐을 때 수학을 1, 2 고를 수 있고 영어 참고서 B를 골랐을 때 수학을 1, 2 고를 수 있고 영어 참고서 C를 골랐을 때 1, 2 고를 수 있고 그치? 그래서 A, B, C, D, E, F, G까지 7종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어 참고서 종류 7가지 각각에 대해서 수학 참고서 2권을 곱할 수 있어. 그치? 막 각각 2가지씩 있잖아. 그래서 총 14가지의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사건 A 그리고 사건 B 그리고라고 하는 건 동시에 같이 2개의 사건이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동시에 선택해야 돼요. 영어랑 수학이랑 같이 선택해야 돼요. 이럴 때는 2 사건을 뭐 해라? 곱사건. 2개를 곱해요. 요게 m가지고 요게 n가지다. 그러면 m이랑 n이랑 곱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여기 이제 길 문제가 많이 나와. 길 문제 봅시다. 5번에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문구점, 여기가 도서관. 자,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길이 2종류가 있대요. 뭐 길이 많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가지가 있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 그다음 문방구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근데 3번이 뭐냐 하면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내가 뭐 필요한 문구가 있었나 봐. 뭐 볼펜을 사가지고 그리고 도서관을 가고 싶대. 패스하는 건 안 돼요. 얘를 꼭 거치고 싶대. 그러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돼. 내가 순간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집에서 점프해가지고 도서관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얘도 거치고 얘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럴 때는 2랑 3을 곱해주세요. 6가지. 자, 왜 6가지인지 볼까요? 일단 내가 여기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3가지죠 벌써. 그 다음 여기를 선택했을 때도 여기잖아요. 또 3가지네요. 그래서 이상은 6이 되더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봐. 사건이 뭐고 경우의 수가 뭔지 배웠고요. 2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각각의 사건을 더해주면 되고 경우의 수를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뭐 해주자? 곱해주자.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는 문제에 많이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볼게요. 주사위, 동전, 2개. 자, 많이 나오는 사건 3가지 한번 볼게요. 자, 동전. 여기서부터 볼게요. 동전 2개 던지는 경우. 동전 3개 던지는 경우. 일단 동전 문제 볼게요. 동전을 2개 던지는 경우에는요. 자, H, 첫 번째 동전이 H, 앞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첫 번째 동전이 뒷면 나오면 두 번째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내가 순서상으로 적어주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두 가지예요. 자, 동전이 각각 두 가지인데 동시에 던졌어. 얘도 두 가지고 얘도 두 가지야. 그래서 곱하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네 가지예요.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여기서 자, 물어볼게요. 두 동전이 모두 앞면인 사건 한 가지. 모두 뒷면인 사건 한 가지. 앞면 하나, 뒷면 하나인 경우 두 가지. 자,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 같은 면이 나와요.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 요거 두 가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답을 해야 돼. 알았어? 요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전을 세 개 던졌어 이번에는. 자, 그럼 앞면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에 앞면 뒷면. 요까지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앞면일 때 또 여기가 앞면 뒷면. 여기가 앞면 뒷면. 여기가 앞면 뒷면. 여기가 앞면 뒷면. 그래서 몇 가지 경우냐면 자, 봐. 여기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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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H 이렇게. 여기는 앞면 앞면 뒷면 H H T.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H T H.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됐어요? 그다음 여기는요. THH. 그다음에 THT. TTH. TTT 이렇게 해서 또 네 가지. 되겠어요? 그래서 동전을 세 개를 던지게 되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같이 던졌잖아. 후루룩 이렇게. 그러니까 2를 곱해서 총 8가지 경우가 나와요. 8가지. 그죠? 그런데 이 8가지에서 봅시다. 일단 전부 다 앞면인 경우가 HHH 하나. 전부 다 뒷면인 게 TTT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가요. H2, H2, H2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뒷면이 두 개인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총 몇 가지? 8가지인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동전 3개를 던졌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8가지. 그 다음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그죠? 앞면이 2개고 뒷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역시 3가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거기에 이제 6-1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방금 얘기했어, 그지? 한 개만 앞면이 나온대. 자, 한 개만 앞면이 나온다는 건 뒷면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 요거.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모두 같은 면이 나온대. 같은 면 나오는 건 요거. 앞면, 뒷면. 그래서 2가지. 이렇게 되겠어요. 얘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거를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안 적고 순서상으로 적어볼게. 앞면 3개 하고 자 H 한 다음에 T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나머지는 다 H로 채우는 거지. 그 다음에 H가 여기 올 때 나머지는 다 TT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여긴 TTT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도 금방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는 문제 볼게요. 주사위 1개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쉬웠으니까 잘 하는데 주사위를 2개 던지는 경우는 여기 봅시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주사위 2개 던지는 경우.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뭐 곱셈표 그리듯이 이렇게. 자, 주사위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자,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도 1이더라.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줄 수 있어. 1일 때 2, 1일 때 3, 1일 때 4, 1일 때 5, 1일 때 6 이렇게. 2일 때 1, 2일 때 2. 자,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적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적어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나면 한번 적어봐요. 싫다고?
그러니까 내가 적어주는 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딱 설명하고 갈게요. 나름 잘 적으려고 노력 중이야. 자, 이걸 지금 몇 개를 적어야 되냐면 내가 이쪽으로 6개, 이쪽으로 6개니까 총 36개의 순서쌍이 나올 거야. 그죠? 맞죠? 자,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표를 머리에 넣어놔야 되는데 사실 뭐 머리에 넣어놓을 것도 없어. 그지? 근데 잘 봐. 자, 이렇게 6개, 6개니까 총 36개의 경우가 나와요. 주사위 2개를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가 6가지, 두 번째 주사위가 6가지인데 동시에 던졌어요. 곱이 일어나요. 그래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물어볼게요. 두 주사위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 같은 눈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해. 11, 22, 33, 44, 55, 66, 6가지네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는 요거야. 1, 3, 2, 2, 3, 1 이렇게 되죠. 요 라인. 근데 이걸 내가 머리를 읽잖아. 이 표를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닐 수가 없는 거니까 써야 되겠지. 두 눈의 합이 4예요. 그러면 작은 수부터 쓰는 거야. 1, 3, 2, 2. 이렇게 키워나가요. 3,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1, 3. 막 생각나는 대로 써. 생각나는 대로 막 3, 1 이렇게. 그럼 나중에 2, 2를 빼먹는 경우도 생기니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써주도록 하세요. 자,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 그럼 두 눈의 합이 13인 경우는 야, 생각을 해봐. 주사위는 66이 제일 크잖아. 두 눈의 합이 제일 컸을 때가 12야. 그러니까 13인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눈의 합이 1이 됐어요. 두 눈의 합이 제일 작았을 때가 2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2개를 던지게 되면 합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2부터 12까지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2가 되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12가 되는 경우도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눈의 차가 1이다.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두 눈의 차가 0인 애들이야. 차가 없잖아. 0, 0, 0, 0. 이런 애가 6가지죠. 그럼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는 그 바로 옆줄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차가 1, 차가 1, 차가 1, 차가 1, 차가 1이고 여기도 차가 1인 아이들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라인 옆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되겠어요. 근데 이 표를 어떻게 다 머릿속에 넣냐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는 1, 2, 2, 3 하나씩 키워나가지, 그지? 3, 4, 4, 5, 5, 6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주면 되네. 2, 1 이렇게 3, 2 그러니까 여기 5개니까 여기 5개겠네요. 총 10개.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눈의 합이다, 두 눈의 차다 이런 문제들을 주면은 순서쌍을 적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여기를 잘 기억하고 왜 36가지가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어. 알겠지? 자, 여기가 두 눈의 차가 0 되는 아이들, 여기가 1 되는 아이들, 여기가 2 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눈의 차가 가장 컸을 때는 5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요 정도 표를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데 꼭 물어보는 문제가 이 동전 던지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그 동전 던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 1번 문제인데요. 이런 거야. 내가 2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물건값이 200원이었대. 근데 200원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4개, 50원짜리 동전도 4개 있대. 지갑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있어. 이때 내가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200원을 지불하고 싶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아. 내가 200원짜리 물건을 샀어. 돈을 내고 싶어. 아저씨 입장에서는, 돈 받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 100원짜리 2개를 주면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50원짜리가 빨리 없어져야 어때? 지갑이 가벼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틀려요. 자, 그래서 돈 문제는요, 표를 그려보면 참 좋아요, 표. 그리고 금액이 큰 거부터 적어봐요. 100원짜리, 50원짜리 적은 다음에 일단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200원이지, 그 다음에 옆에 헷갈리니까 개수는 적어 놓을게요. 몇 개 있는지는 알아야지.
자, 그래서 200원 내보자. 얘를 2개 내면 50원짜리는 안 내도 돼요. 그죠? 100원짜리를 1개 내면 50원짜리는 2개 내면 돼요.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면 50원짜리를 4개 내면 돼요. 50원짜리가 4개니까 더 이상 안 되겠네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 3가지가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각각의 동전을 적어도 하나는 내고 싶대. 무슨 얘기냐면 나 요렇게 이거 50원짜리 안 썼네. 100원짜리만 썼네. 이거는 100원짜리 안 쓰고 50원짜리만 썼네. 이거 말고 100원짜리도 50원짜리도 적어도 하나는 꼭 쓰고 싶대. 그럼 뭐 이거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 얘가 지금 금액이 작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금액이 뭐 700원이다 막 이러면 사실 되게 가지수가 많아져요. 알았죠? 그래서 꼭 표를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건과 경우의 수, 자,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